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3일 계묘 두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시이에 적합하지 않아 예부를 받지 않겠다는 황제의 뜻을 전하는 명 예부의 서신. 유운이 요동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신이 공경하여 차견을 입어 사은으로 진언하는 예물을 쌓아가지고 마피를 암령하여 4월 21일에 요동에 이르렀사온데 도사가 관원을 차견하여 경사에 가서 주문함을 입어 떠나간 뒤에 42일을 머물러 6월 초 3일에 이르렀는데 험차한 행인 유기자가 성지를 험례하여 가지고 요동에 와서 신등을 대하여 계독하고 인하여 선유를 흠전하고 진언하는 예물과 마피를 모두 수대로 점거하고 교부하여 돌려보내고 아울러 예부 좌시랑 장병의 서신 한 통을 신에게 주었습니다. 신이 흠의하여 영수하여 왔습니다. 그 서신에는 이러하였다. 근자의 요 좌사가 와서 말하기를 조선 국왕이 사람을 보내어 살해하러 경상에 왔습니다 하였소. 본부에서 즉시 지존께 아뢰니 분부하시기를 조선국은 산으로 항계하고 바다로 격하여서 풍속을 다르게 하늘이 만들고 땅이 베풀어 놓았으니 본래 동의의 나라이다. 그러나 중국과 서로 가깝고 왕노릇하는 자가 도가 있어 인국과 친목하고 화호를 닦아 예로 왕래를 숭상하니 시의에 적합하게 맞추어 이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 와서 사례를 행한다고 청하니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무슨 의를 조선에 미쳤기에 사례를 행하는가 하물며 시절이 아니니 예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일 생민을 시정과 초야에서 편안히 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자를 자주 수고로이 왕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려 변경에 흔단을 내지 말라 하였소. 구구한 제가 지존의 뜻으로 왕에게 회답하는 것이니 왕은 도모하소서.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외적이 장상곳을 노략질하여 병선 10척을 불태웠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기 우도 수군 절제사 김을보와 좌도 수군 첨절제사 강량에게 명하여 그 병선과 풍에도 병선을 거느려 서북면 왜구를 쫓아 잡게 하고 상위 중추원사 최용수소를 보내어 술을 주어서 보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문화시랑 찬성사 김주를 서북면 도찰리사로 삼아 수륙의 군병을 감독하여 왜적을 잡게 하고 또 평양의 궁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일본 사자를 죽여 예물을 나눠 가졌던 수군 만호 최원충 등을 처형케 하다. 판전 농시사 김정경을 전라도에 보내어 명하게 하였다. 수군 만호 최원충이 일본 사자를 해하여 죽이고 그 예물과 자장을 빼앗아 군사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고 적을 잡았다고 속여 상신하였으니 죽고도 남는 죄가 있다. 가서 김첨과 관찰사로 더불어 다시 국문을 가하여 율에 의하여 처결하여 각도에 고루 돌리고 가산을 적몰하고 꾀에 참여한 자도 모두 따라서 좌죄하라. 정경이 그 도에 이르러 순천부사 정지로 하여금 원충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원충이 도망하였다. 공모한 자 유천은 등 6사람을 목베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우도 수군 첨절제사 이순이 잡은 외인 5명을 올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봉하백 정도전과 의성군 남원에게 안마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나세 최유경을 도추포사 도채찰사로 각각 임명, 풍해도와 서북면 연해의 외적을 잡게 하다. 참참문화부사로 치사한 나세로 경기 풍해도 서북면 등처의 도추포사로 삼고, 지중추원사 최유경으로 경기 충청도 도채찰사를 삼고, 판예빈 시사 강중림으로 충청도 경차관을 삼아 병선을 거느리고 풍해 서북면 연해 등처에서 외적을 잡게 하고, 한성윤 조익수를 보내어 여러 장수에게 수를 내려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중랑장 신보안을 서북면에 보내어 도찰리사 김주에게 수를 주게 하고 인하여 서울에 돌아오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중들의 소송이 자주 일자 절의 간각, 노비, 전지와 중의 수 등을 조사 보고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였다. 불시의 도는 마땅히 청정과욕으로 종지를 삼아야 할 터인데, 오늘날 각사의 주지들이 힘써 산업을 경영하고 여세까지 간범하여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뒤에는 그 제자란 자들이 사사와 노비를 법손이 서로 전하는 것이라 하여 서로 소송하는 일까지 있다. 내가 잠저때부터 이 폐습을 고치기를 생각하였다. 지금 장경사 중 정의가 또 법손이라 이끌고 경상도에 자하사를 청구하니 지금 국초를 당하여 이 폐단을 고쳐야 하겠다. 서울 안에는 헌부가, 외방에서는 감사가 사사의 간각, 노비, 전지와 대소, 승인, 법손, 노비 등의 수를 조사하여 아뢰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서강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진을서 신극공 신유현 장사정을 보내어 풍해도와 서북연의 외적을 잡게 하다. 상위 중추원사 진을서와 해도조전 도절제사를 충주원 부사 신극공 신유현 정사정으로 조전절제사를 삼아 풍해 서북연해 등처의 외적을 잡게 하고 수를 주어 위유하여 보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갑사 이순백 등이 멋대로 군선을 타고서 절제사에게 반항하여 시비가 일다. 갑사 이순백, 노현수 등이 제멋대로 배를 타고서 용산강에서 절제사 진을서에게 반항하여 말하므로 을서 등이 노하여 말하였다. 도성 밖에 이른 장군이 통제한다. 군법으로 가하려 하니 좌우 사람들은 말하였다. 친군이니 마땅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순군에 명하여 순백 등 두 사람의 곤장을 때리고 곧 배를 타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상임문화부사 우인열로 수군 도감전 채찰사를 삼고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하여 유숙하면서 잔치를 주어 위로하여 보내고 이튿날 황궁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순영군 지상이 중추원사 이천우 등을 해로로 보내어 왜구를 잡게 하다. 순영군 지상이 중추원사 이천우, 첨절제사 전영부, 장철 등을 해로로 보내어 갑사 척석군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왜구를 쫓아가게 하고 판중추원사 이근에게 명하여
군중의 수를 가지고 위로하여 보내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동풍이 불어 사흘 동안 불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문화실랑 찬성사 김조와 환관 김사행에게 명하여 가서 서경의 국거를 경영하여 하게 하였는데 동지 중추원사 심효생이 간하여 그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외계획 나가온의 아들 도시라가 죽자 치제를 명하다. 임금이 명하여 장사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어 치제하니 가온이 감격하여 울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항복한 외인 망사문이 사민을 거느리고 오니 옷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2일 친미 첫 번째 기사. 경기도 백성을 징발하여 회암사의 왕사 자초의 부도를 미리 만들게 하였다. 회암사 북쪽에 만들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오랜 가뭄과 바람 때문에 절과 신사에 기도하게 하였다. 오래 가물고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부루와 신사에 기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4일 계유 첫 번째 기사. 노비 변정 도감에서 신축년 이전 일로 송사를 제기한 전 밀직 조호에게 곤장 80대를 때렸다. 판금에서 신축년 전 일로 고장하였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노비 변정 도감에서 올린 노비 쟁송 판결에 관한 사의 19조목. 변정도감에서 헌사가 수판하여 이관한 것에 의하여 임신년 이래로 각년에 상신한 조목과 도감이 이미 수판한 금령을 가지고 마땅히 행사할 사의를 참작하여 19조의 소로 올리되 도평의사사에서 형조의 도관이 신청한 것으로서 의논하여 마련하기를 공노비 사노비는 별도로 도감을 세워 천적을 고쳐두되 전에 있던 문적은 모두 불태워 없애게 하고 그 중에서 서로 다투어 노비로서 사리가 마땅히 분간하여 성적해야 할 것은 주장도관으로 하여금 지난 신축년 이후 서로 쟁송한 일을 가지고 오는 병자년부터 2년을 한도록 결급해서 천적을 고쳐 만들어 주게 하고 묵은 문적은 태워 없애어 영구히 쟁단을 건절시키는 것이 대단히 편익하겠다 하여 지금 행사에 합당한 조목을 아래에 열거합니다. 1. 무릇 소량하는 것은 비록 양적에는 없지만 천적에도 분명하지 않고 또 일찍이 역사를 하지 않은 자는 중랑으로 결절하고 비록 천적에는 없지만 양적이 분명하지 않고 여러 대 사역한 자는 종천으로 결절할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로서 일반의 사손으로 전한 문자가 분명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결절하되 사손의 종파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속공할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가 동종의 사손이면 함께 송사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된 뒤에 다투고 바라는 자도 금지할 것. 1.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온전히 계사하여 3살 전에 절부하였거나 유기한 어린 아기를
아이를 수양한 자는 곧 자기의 자식과 같으니 비록 전계의 명문이 없더라도 그 노비를 전부 주게 하고 시양된 자는 만일 전하여 얻은 명문이 있으면 명문에 따라 결급하되 명문이 없는 자도 반을 결급하고 나머지 반은 본종의 제사에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효도한 친척에게 차등 있게 결급할 것. 1. 먼저 죽은 동복을 불효라고 일컬어서 그 자식에게 노비를 감하여 준 것은 심히 무리하니 평균하여 결급하게 할 것. 1. 첩의 자식으로 전계한다는 명문이 없는 자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천첩 소생으로 명문이 없이 다투고 바라는 자는 금지할 것. 1. 비록 비첩의 소생이라도 골육이니 노비와 일례로 역사하게 하면 미편합니다. 제주가 현재 생존하여 있다면 자기 비첩 소생을 영구히 놓아 양민으로 만들도록 항식을 삼을 것. 1. 노비를 산 주인이 지손이 없이 죽은 자는 친척에게 결급되도록 허가하되 판 사람의 자손은 다투고 바라지 못하게 할 것. 1. 중은 이미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하였으니 속인과 일례로 조음 노비를 다투고 바람은 무리하니 부모에게서 전하여 받은 것 이외에는 다투고 바라는 것을 금지하고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본종에게 나누어 주게 할 것. 1. 신축년 홍적의 난리로 공사의 문적이 거의 다 없어져서 참인지 거짓인지 뒤섞여서 결절하기가 어려우니 신축년 전의 일로 서로 다투는 자는 모두 다 금지하고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하여 차지한 자와 다른 사람의 노비를 함부로 차지한 자로서 현존하는 자는 사리에 합하여 진고할 것. 1. 피고 인원으로서 대척하지 않은 자는 경중에서는 20일을 한도로 외방의 가까운 데에서는 한 달을 한도로 먼 도에서는 2달을 한도로 하되 이르지 않는 자는 원고에게 결급하는 것을 허가할 것. 1. 대소 양반으로 향중의 문자만을 가지고 본향의 노비를 사용한 자는 여러 주군에게 진고하여 하게 하여 도로 줄 것. 1. 자식이 없는 부처의 노비는 비록 문계가 없더라도 자기 일생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되 죽은 뒤에는 본손에게 허급할 것이며 남편이 아내에게 성문하여 허급한 것은 허여한 것에 따라 전개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허여한 것은 인신 수촌만으로 믿기 어려우니 반드시 정필의 절실한 것이 있은 연후에야 결급을 허가하고 아내가 신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문계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곧 본손에게 돌려줄 것. 1. 노비를 결단한다는 것은 해를 한정하여 비록 대성 형조와 출사한 외간이라도 반드시 고장 안에 수교를 두어 자질과 동종시손 사손으로 하여금 대척하게 하고 독신인 자는 처씨의 고장을 허락하되 쟁송하는 사람이 도감에 상피되는 친족이 있으면 방을 옮겨 결급하고 사손에게 상피되는 자는 도간이나 헌사 형조 중 상피되지 않은 곳에 옮겨 보내어 결절할 것. 1. 소지를 납장하는 것은 날짜를 한정하지 않으면 간교한 무리가 계속하여 꾀를 내어 난잡하게 소장을 바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매 철마다 연 5일 동안 한 차례 납장하게 하고 오는 무인년 4월 이후에는 납장을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1. 대성 형조의 법관 이외의 가선 이하는 도감에서 공사를 취하여 결절하도록 허락할 것. 1.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든 자, 미약하고 용렬한 사람의 노비를 빼앗아 점유한 자, 문자를 위조하여 사용한 자, 결절한 뒤에도 노비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자,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하여 차지하고 있는 자, 누락된 노비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자, 나누어 가질 노비를 움켜쥐고 있는 자,
전당 잡힌 노비를 영구히 차지한 자 등의 대소 인원은 고장을 올리기 전에 화해하여 의논하게 하고 자기의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 거짓을 꾸며 억지로 변론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가를 속이는 자는 판지를 좇지 않은 것으로 양부에 신문하여 죄를 과하되 가선 이하는 처결하여 후례를 경계하고 그 중에서 간악하고 중한 자는 종전에 사용하던 노비도 나라에 귀속시키되 당의 관리가 혹 사정에 따라 좋아하고 미워했거나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은 자, 소송하는 사람이 오결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모두 사헌부의 신문에 의하여 중하게 죄를 논할 것. 1. 외방의 노비를 결절하는 것은 관찰사가 그 도내의 공명강직한 사람 3, 4인을 뽑아서 개수관 차사원으로 정하고 관찰사회가 바치는 장문을 차사원에게 보내어 일동이 송사를 들어 결단하되 판결 허가한 문서를 만들어 주어 양편의 잘잘못을 대강 성명과 연령을 들어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며 그 중에 만일 오결이라고 정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찰사가 양편의 문서와 증거를 다시 상고하여 오결한 것이 틀림이 없다면 송사를 들은 관리를 중하게 결죄하고 사용하는 노비를 모두 관가에 몰수하게 할 것. 1. 그 나머지 미진한 일은 계속 심의하여 신문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양천에 대한 일은 천적에 명백한 자는 천으로 하고 양에도 천에도 문적이 분명하지 않은 몸은 양으로 하고 사역은 천으로 하여 관사의 사령으로 정하여 붙이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였다. 사손은 조선조 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죽은 사람이 자녀가 없을 때는 유산은 부계에 속한 형제 자매에게, 형제의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종손이나 종손녀에게, 또 이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조부의 백숙부나 고가 상속하였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 유산은 나라에 귀속되었다. 대척은 대지를 말하고 수초는 수교를 말한다.